자, 이번 시간에는 스텝 3 가기 전에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문제는 난이도가 좀 많이 높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리고 합까지 다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요. 대신에 겁먹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죠? 답은 117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나왔나요? 이런 문제들일수록 여러분들이 겁만 먹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접근을 해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공차가 D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입니다.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이거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공차가 D예요. 모든 항이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 항도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공차도 자연수입니다. 자연수가 돼야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되지 않나요? 첫 번째 항이 10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계속 자연수 아닌가? 아니죠. 무한히 가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항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 둘 다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둘 다 자연수. 되겠죠? 자, 그렇다 치고, 자, 나 조건. 어떤 자연수, 어떤 무슨 말인가요?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되죠. 그죠? 어떤이라는 말은 그 K에 대해서, 근데 K는 3보다 크거나 같네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세 항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에이,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요 말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등비중앙이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를 제곱하면 양 끝에 곱한 거와 같다. 요 식을 정리는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AK 첫 번째 항을 A라고 보겠습니다. 첫 항 더하기 K 빼기 1의 D의 제곱이 A2 A 더하기 D죠. 곱하기 A3K-1은 자, 첫 항 A 더하기 항수 빼기 1 그러니 3K-2의 D가 되겠죠. 이거와 같은 겁니다. 이 식을 쭉 전개를 하셔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정리하시면 K 플러스 1의 A가 K제곱에 빼기 5K에 플러스 3에 D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겠죠. 자, 애초에 처음부터 공차가 자연수고 첫 항도 자연수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얘 자연수예요. 얘도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얘 보니까 얘 어떤가요? K가 3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얘 자연수죠. 항 번호니까. 그러면 얘 뭐가 돼야 되나 얘?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애초에 구조가 이 식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뭐 숫자 집어넣어 보지 뭐.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특히 이런 문제들, 킬러 문제들 차분하게 숫자를 넣어 보세요. 수열에서 요구하는 것, 출제 위원들이 수열 숫자를 나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를 대입을 해서 숫자를 나열해서 규칙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으면 넣어보세요. 해볼까요? 첫 번째, 3 이상이기 때문에 K에다 3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4A가 되겠죠. 3을 넣으면 여기다가 9 빼기 15에다가 플러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애초에 안 되죠. 이유는 자연수입니다. 이쪽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안 맞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안 맞죠. 부호가 다르니까. 두 번째, K가 4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5A에다가 자, 4를 넣었습니다. 16 빼기 20에다가 플러스 3 마이너스 D죠.
이것도 안 맞습니다. 자연수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면 안 되죠. 세 번째, K가 5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6A, 그 다음에 5가 들어갔으니까 사라지겠죠. 이거는 3D가 됩니다. 이거는 뭔가 될 것 같아요. 2A가 D가 2A라는 소리죠. D가 2A. 그래? 자, D가 2A. 이거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요 조건을 보니까 16번째 항이 90하고 100 사이래요. 16번째 항. 그만 표현해 볼까요? A16은 첫 번째 항 A죠. 더하기 15 곱하기 D 2A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냐면 31A죠. 31A가 16번째 항인데 이게 90과 100 사이여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값이 A가 3이 돼야 되겠죠. 4가 되면 100을 넘어가 버리겠죠. 이러면 끝났습니다. A가 3이면 공차가 6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이때 20번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A20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19에다가 6 되겠죠. 그러면 19 곱하기 6 하면은 얼마죠? 60에다가 6, 9, 54, 114, 3을 더하면은 117이 답이 돼야 되겠죠. 선생님 너무 이게 어설프게 푸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뒤에 더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해서 이걸 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식으로 풀 때는 자연수 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로 양변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A는 K 플러스 1분의 K 제곱에 빼기 5K 플러스 3의 D가 되고 얘가 자연수죠. 그럼 이쪽도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대로 보면 안 되고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K 제곱에 빼기 5K에다가 더하기 3을 K 플러스 1로 나눠주게 되면은 K가 오겠죠.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K에다가 빼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6이 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6K에다가 빼기 6이니까 9가 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K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9가 될 겁니다. 그죠? 에다가 곱하기 D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자연수입니다. 그럼 이쪽도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근데 요게 좀 걸리네요. 이게 분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K 값은 3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K 플러스 1이 9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3 되는 경우는 K에 2가 들어가야 되겠죠.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럼 선택지가 없죠. K 값은 8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K가 8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8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A 값이 자, 첫 번째 K가 8인 경우 그러면 A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2죠. 요거 1입니다. 그죠? A 값이 3D가 되는 겁니다. 자,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16번째 항을 구해보게 되면 첫 항 더하기 15 곱하기 3D 이게 90과 100 사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게 45에다가 46D죠. 다시. 잘못 적었죠. 제가 죄송합니다. A가 3D죠. 그러면은 첫 항 더하기 N-1에 D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게 지금 얼마인가요? 18D입니다. 18D.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D 값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얼마죠? 5가 들어가면 되나요? 5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6 들어가면 안 되죠. 6 들어가게 되면은 100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D 값이 5가 가능하겠네요. D 값이 5라는 소리는 D가 5라는 소리는
A 값은 15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항이 D보다는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죠?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되는 게 있나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자연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자연수가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애초에 얘가 사라져 버리면 되죠. 그죠? D가 여기 곱해져서 사라지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D 값이 K 플러스 1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K 플러스 1이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겠죠? 아니면 D가 K 플러스 1이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애초에. 그럼 A 값은 K제곱 빼기 5K에 더하기 3이 됩니다. 5K 더하기 3이 돼요. 이러면 K로 다 통일이 되죠. 그러면은 16번째 항. 16번째 항이 90하고 100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16번째 항은 첫 항 K제곱 빼기 5K에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N-1, 16에다가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제곱에다가 여기 16K가 나오니까 다시 N-1의 D죠. 이거 안 됩니다. 잘못 적었죠. 죄송합니다. 15 그죠? N-1의 D 15 곱하기 D K 플러스 1 돼야 되겠죠. 그래서 K제곱에다가 플러스 10K에다가 플러스 18이 돼야 되나요? 이게 9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은 상황.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대충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한 4, 4, 5, 5 정도? 25에다가 50에다가 18이면 얼마인가요? 75에다가 18을 더하면 80, 93 가능하죠. K 값이 5일 때가 가능합니다. K 값이 5가 되게 되면 D 값은 자, 여기 넣어주시게 되면 6 되겠죠. 그 다음에 A 값은 3이 되겠죠. 자, 이거는 가능하겠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랑. 그죠?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푸는 게 조금 마땅치 않다 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는 풀 때는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죠? 괜찮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자, 답은 11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문제도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나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열을 해보시고 거기서 규칙을 찾아주시면 돼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할 만한 문제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법한 방식으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식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항 A1, B1이 6이고 수열 A에는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이고 수열 B에는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입니다.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되도록 하는 1보다 큰 모든 자연수 P 값의 합입니다. P는 1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은 문제의 뉘앙스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수열 Bn의 모든 항이 수열 An의 항이 되어야 됩니다. 요 문장의 뉘앙스는 이런 거죠. AN이 있는데 거기에 BN을 한번 맞춰볼래요?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AN을 한번 나열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AN은 첫 번째 항이 6이죠. 두 번째 항은 공차가 P니까 6 더하기 P. 세 번째 항 6 더하기 2P. 네 번째 항 6 더하기 3P.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6 더하기 4P, 6 더하기 5P, 6 더하기 6P 이런 식으로. 그죠? 6 더하기 7P 이렇게 쭉 적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애는
첫 번째 항이 여전히 6이고 공비가 P죠. 이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항 A1과 B1이 같고 A2와 B2가 같고 A3와 B3가 같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AN이 있는데 BN을 요 밑에 나열을 해볼 겁니다. 적어 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6, 뭐 6P, 6P 제곱, 6P 세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6 한참 건너뛰어 6P 아니면 한참 건너뛰어 6P 제곱 이런 식으로 BN의 모든 항이 요 AN에 포함되도록만 해봐라라는 소리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6이기 때문에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6이 여기 오는 케이스죠. 뭐 이거는 가능하죠. 그럼 6이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올 수 있나요?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오게 된다고 한다면 P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안 돼요. 1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 6이 여기 오게 된다면 여전히 안 되죠.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P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6은 어디에도 올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밖에 못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항 B2죠. B2는 6P가 되겠죠. 얘는 어디 올 수 있을까요? 여기 올 수 있나요? 여기 오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P 값이 5분의 6 되죠. 1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안 돼요. 그죠? 6P가 만약 여기 오게 된다면 요거 여기로 넘어오게 되면 4P 그죠? 4P가 6이 되니까 P 값은 2분의 3이 됩니다. 안 됩니다. 자연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얘가 만약 6P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P 값이 3P 넘어오면 3P가 6이니까 P 값이 2가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1보다 큰 자연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6 이거 얼마인가요? 12가 됩니다. 그 다음은 24가 나와야 되겠죠. 6P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2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24가 가능한가요? 6 더하기 9P가 있죠. 요거 계산하면 24가 됩니다. 같아지죠. 한참 건너뛰어서 여기 6 더하기 9P 자리에 6P 제곱과 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얘가 만약에 6P라고 한다면 되나요? 안 되죠. 잠깐만 다시 얘가 만약 6P라고 한다면 4P 되죠. 2P가 6이기 때문에 P 값은 3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경우는 P 값이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가 6P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때 P 값은 6 되겠죠. 가능하네요. 이때 P 값은 6입니다. 얘가 6P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같아질 수가 없죠. 안 됩니다. 얘가 6P라고 한다면 그러면 6 더하기 7P가 6P가 되기 때문에 이때 P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고 자연수가 안 되죠. 음수가 나오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봐도 P 값이 전부 다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값은 2, 3, 6 해서 답은 1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쭉 항을 나열을 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간단하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30번 문제를 하더라도. 자,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AN이라고 하는 애는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P일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BN이라고 하는 애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비가 P입니다. PN 빼기 1승. 그럼 우리는 얘와 얘가 같아지는 그죠? 포함돼야 되니까 같아지는 P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적어보게 되면 6 더하기 N-1의 P 이게 6 곱하기 P의 N-1승이 되겠죠. 자, 6을 넘겨주고 그 다음 P로 한번 나눠볼까요? P로 나눠주게 되면은 N-1은 6 곱하기 P의 N-2승에 빼기 P분의 6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넘겨주게 되면 결국 이런 식을 얻게 돼요. 6 곱하기 P의 N-2승에다가 빼기 P분의 6에 플러스 1 되겠죠. 앞에 문제와 풀이가 똑같은데 얘가 뭐죠? N.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 전부 다 자연수가 돼줘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근데 얘가 눈에 거슬리죠. 얘가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P는 6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6이 가능한데 1보다 큰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2, 3, 6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답은 11이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식으로 한 방에 풀어낼 수 있다면 상당히 훌륭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나열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답은 1번 돼야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은 SN, 지금 보시면 두 자연수 PQ라고 돼 있죠. 그리고 SN 자체가 이렇게 2차식으로 주어져 있죠.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상수항이 자연수기 때문에 상수항이 살아있겠죠. 그러면은 A1, 이거는 S1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구해주고 AN은 우리가 SN에서 SN-를 빼게 되면 AN이 나오죠. 아니면 공식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이 합이 나왔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연습을 했죠.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항상 2차 함수를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임의의 두 자연수 i와 j에 대해서 다른 애들은 다른 애로 대응돼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구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SN을 한번 함수로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2차 함수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이 꼭지점의 x좌표,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었을 때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하세요. 자주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 왜 꼭지점의 x좌표를 말을 할까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생각을 할 때 대칭성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p분의 18이 됩니다. 이게 p분의 18, 얼마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p 값에 우리가 자연수기 때문에 1, 2, 3, 4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p가 만약에 1이 된다고 한다면 얘는 18이죠. 자, 여기 18이 됐다. p가 1 넣어서 18이 됐다라는 소리는 꼭지점이 정수로 딱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7과 19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수평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17이고 여기가 19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평균값이 18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왜? 17과 18에 대한 합의 값이 달라야 되는데 같아지죠. 지금 이 상황은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자, 만약에 p가 2가 들어가게 된다면 얘는 9가 되죠. 얘가 9가 됩니다. 꼭지점의 x좌표가. 그러면 수평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8 되고 여기가 10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p분의 18이라고 하는 얘가 정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유는 얘가 정수가 돼버리게 된다면은 수평선을 그어버렸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들은 대부분은 수평선을 그어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요거 같다라고 해서 막 풀어버렸죠.
그거는 이제 조건을 만족하니까 그렇게 푼 거고 얘는 그게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3을 넣어도 얘가 지금 정수가 되죠? 안 됩니다. 그죠? 4를 넣으면 자, P값이 4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4가 되게 되면 얘가 2분의 9, 4.5가 됩니다. 4.5. 4.5면은 4와 5의 가운데 값이죠. 그 말뜻은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5가 되면서 수평선을 유지한다는 소리입니다.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5가 되면 이때는 얘가 어긋나 있죠. 5분의 18이니까 얘가 3, 5, 5.6 됩니다. 균형이 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정수가 딱 돼서 대칭인 형태가 아니라 이게 5.6이 되기 때문에 5는 한 0.6만큼 오른쪽, 6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4는 여기 있으면 이렇게 7은 한 이 정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평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다 다른 값들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6은 안 되겠죠. 6은 안 됩니다. 7 가능하겠죠. 8 해보면 어떻게 되죠? 8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8분의 18이니까 4분의 9가 되면서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8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는 P의 최소값을 P1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P1? 그럼 끝났죠? P1은 제일 작은 값 5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요 조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때 P가 P1일 때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PQ 값의 합입니다. 그럼 SN을 다시 적어볼까요? SN은 P 값이 5라는 소리니까 그죠? 5n 제곱에 빼기 36n에 플러스 q가 되고 이때 여기서 우리가 두 개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되겠죠. 첫 번째 항은 S1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탁탁 집어넣어 주게 되면 q-31 되겠죠. 그 다음 일반 항은 10n에 빼기 40 마이너스 36에서 5를 빼니까 41이 되겠죠. 이렇게 얘는 두 번째 항부터입니다. 이 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첫 번째 항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을 쓰고 있네요.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를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꺾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가 4.1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4는 어디 있죠? 4는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4 이렇게. 그러면 4를 넣어주게 되면은 절대값 요게 지금 y는 절대값 10n에 빼기 41이니까 4를 넣어주게 되면은 1 되겠죠? 여기가 1입니다. 그 다음 5는 조금 옆에 있겠죠. 이렇게 5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A5 그러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넣어주게 되게 되면은 30 빼기 41이니까 11이 되겠네요. 여기가 11. 그 다음 6은 6을 집어넣어 보면 60 빼기 41 해서 19가 되겠죠. 이 정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19. 다시 6을 넣으면 여기가 19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A1 이겁니다. 이거. 이게 커야 됩니다. 그렇게 만족시키는 K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함수값 A1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지나갈 겁니다. 수평하게. 그죠? 지나갔을 때 이쪽이 크게끔 만드는 K값이 3개가 있다라는 소리는 이 직선 밑에 3개가 나오게끔 설정해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으면 되나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같아집니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은 요가 11, 그 다음에 1, 9
요 세 개의 값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11보다는 커야 되고 A1이 그 다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죠? 19 되더라도 같아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값과는 같아지지 않죠. 그죠? 여기 등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도 그죠? 밑에 세 개가 있게 됩니다. 알죠? 이게 등호 포함 관계. 자, 이제 끝났습니다.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11. 자, A1이 Q-31입니다. 그리고 19가 되고 31을 더해버리게 되면은 42가 되겠죠. Q. 그 다음에 이쪽은 5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능한 Q 값은 43에서부터 50까지가 가능하고 그 값을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항수가 8개가 되겠죠. 그 합은 2분의 항수에다가 첫 항 더하기 끝항 해서 끝났습니다. 여기 하면 4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게 93이죠. 4를 곱하면 360이 되고 372가 되겠죠. 그 답은 1번 돼야 됩니다. 1번. 이해되겠죠? 요 등차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앞에서도 몇 번 풀었습니다. 그런데 앞의 문제와 차이점은 수평관계를 유지해서 이렇게 됐다면 얘는 달라야 됩니다. 어긋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직접 풀어보세요. 답은 31이 나와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숫자를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규칙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음이 아닌 정수 K의 최대값 얘까지 드러났죠. 근데 A1이 왜 0인가요?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A1이라고 하는 애는 3의 K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K의 최대값이 A1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요 3의 K승분의 1이 얘가 0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른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이 0인 거예요. 그럼 A2는 어떻게 될까요? 3의 K승분의 2가 되겠죠. 여기 똑같이 여기 1을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얘도 어떤가요? 이게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얘가 분모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2가 0인 거예요. A3는 어떻게 되죠? 3의 K승분의 3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K 값은 0도 되고 1도 되는 거죠. 그런데 최대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A3는 1이 되는 겁니다. 쭉 적어보면서 규칙을 보세요. 자, A4는 어떻게 될까요? A4는 3의 K승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연수가 되려고 하면 얘가 1 돼야 됩니다. 분모가. 그래서 A4는 0 돼야 되겠죠? 0이 들어가야 되니까 A5는 3의 K승분의 5가 되니까 이것도 0이겠네요. 계속합니다. 보면서 규칙을 찾으세요. 3의 K승분의 6인데 이때 가능한 K 값은 0 돼버리면 6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2 안 되고 다시 1 가능하죠. 1. 그죠? 1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 3, 4 쭉 들어가면 다 분수가 되겠죠. 그래서 A, 6은 1 되는 거예요. 뭔가 규칙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럼 이제 안 봐도 A7은 얼마일까요? 0이겠죠. A8은 0이겠죠. A9는 어떻게 되죠? A9면 여기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죠. 그죠? 2 되면 9분의 9니까 1 자연수 됩니다. 2가 가능한 거죠. 그 말은 이게 자연수가 된다라는 소리는 여기가
3의 거듭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죠? 그런데 그 결과가 3이 나왔대요. 그러면 3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일 작은 값, m 중에서 제일 작은 값 뭐가 돼야 될까요? 이게 당연히 27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A27이 얼마가 되나요? A27이 3의 K승분의 27이 되고 이때 가능한 K값은 0, 1, 2, 3이 가능한데 그 중에 최대값이기 때문에 3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A에 27 곱하기 2, 54가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얘는 3의 K승분의 54가 되고 3 세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이때 가능한 K값은 0, 1, 2, 3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A27 계속 해보는 겁니다. 3 하면 81이죠. 그러면 3의 K승분의 3의 4제곱이 될 겁니다. 이때 K가 가능한 K값은 0, 1, 2, 3, 4까지 가능하면서 요 M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7이 가능하고 27 곱하기 2가 가능하고 27 곱하기 3 이거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27의 배수가 가능한데 여기가 3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6이 들어와도 안 돼요. 여기 3의 배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7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가능한 K 값은 요 M 값은 뭐냐면은 27도 되고 27 곱하기 2도 되고 27 곱하기 3은 안 되고 4 가능하고 27 곱하기 5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때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는데 이 식의 값을 구하라 라는 소리는 어떤 값이 들어와도 얘는 일정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숫자 가능한 이 숫자들 중에 가장 간단한 27을 넣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겠어요? AM. AM은 당연히 3이겠죠. 그 다음 A의 2M은 이렇게 적을까요? 자, AM 더하기 A의 2M 더하기 A의 3M 더하기 뭔가 눈치가 채야 되겠죠. A4M A5M A6M A7M A8M 좀 옮길까요? 그 다음 A9M A9M까지. 그럼 얘는 지금 3입니다. 그죠? 얘는 얼마일까요? 2를 곱해 놓은 거죠. 그죠? 여기다가 2를 곱하든 여기다 2를 곱하든 여기다가 2를 곱하든 여기다가 2를 곱하든 이 바뀌지 않습니다. 3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3이 곱해지죠. 만약 여기다가 3을 곱해버리게 되면은 바뀝니다. 4가 되겠죠. 그러면 4를 곱하더라도 바뀌지 않습니다. 5를 곱하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6을 곱하면 3의 배수가 들어가죠. 4가 될 겁니다. 7을 곱하면 3이 되고 8을 곱하더라도 3이 되고 9를 곱하게 되면 이때는 5가 되겠죠. 그죠? 2배가 늘어나니까. 자, 요걸 다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얼마죠? 요 10에다가 14. 그래서 답은 30, 다시 요 11이죠. 10, 11. 그래서 답은 3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열을 하는 겁니다. 나열을 하는 거예요. 나열을 해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